자, 우리 슬슬 시작해 볼까요? 혹시 어제 그 누구였더라? 최주용 쌤 수업 들은 사람? 힘이 없어 보인다, 수민아. 아 진짜? 우리 오늘은 보조선 긋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뭔 소리인지 좀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조선 특강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좀 역사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 왜? 자, 봅시다. 그 쌤이 고등학교 때 다니던 학원이 진짜 좀 개판이었는데 이렇게 큰 책상에 몇 명이 앉았냐면 이렇게 6명이 앉았어. 그러니까 일단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는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수업은 안 하시고 문제를 던져줘 6개를. 그 다음에 너네끼리 상의해서 다 풀고 다 같이 집에 가는 거래. 운명 공동체야. 그러면 이제 실력이 비슷한 애들끼리 묻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쌤이 연대는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 못하는 반에 있었진 않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꽤 잘하는 반에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2명이 서울대 갔고 얘는 카이스트 갔어요. 얘는 내신이 1.00이었거든 9등급제에서. 근데 최저 등급 못 맞춰가지고 카이스트 갔어. 최저 없는 애가 카이스트거든. 그러니까 다 쓸데없어. 그냥 뭐 자기 겸손하게 공부를 해야지 막 자기는 서울대 무조건 갈 거라고 하다가 결국 카이스트 갔는데 지금은 박사더라고. 여튼 그 다음에 얘는 한양대 갔고 얘가 공사 갔고 그 다음에 쌤이 여기 이렇게 갔거든. 공군사관학교.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하면 나이가 나오겠군요. 한참 사관학교 붐이 일었을 때라서 공군사관학교 짱이었어. 한 한양대 정도? 한 서성한 정도의 라인에 걸쳐 있었던데 여튼 근데 얘가 수학을 제일 잘해요. 한양대 나온 애가. 얘는 진짜 좀 천재 같았어. 약간 문제를 보면은 어떻게 푸는지가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애. 그래서 내가 이 중에 거의 제일 못하는 편이었어.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이거 어떻게 풀었냐 이렇게 물어봐. 특히나 쌤이 그 기하를 잘 못해서 기하가 뭐냐면 도형. 그래서 물어보면 그냥 보조선을 띡 긋고 이렇게 풀면 된대. 그럼 난 궁금하잖아. 왜냐하면 이게 짜증나는 게 그러니까 지들은 머릿속에서 그게 그려지니까 딱 긋고 풀면 되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왜 긋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그 고능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개빡쳐서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기하만 100문제 푸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화가 너무 나서 책상을 팡 치면서 왜 그렇게 그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달라. 근데 다들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하고 얘네들한테는 감이었던 거지. 얘네들한테는 감이었고 얘한테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였던 거라서 그때부터 사실 쌤은 도형이랑 경우의 수에 재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안 믿겠지만 그래서 도형이랑 경우의 수에 재능이 없었어가지고 그때부터 왜 이렇게 그어야 되냐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고 사실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수능 볼 때 나 그냥 도형 문제 어렵게 나오면은 틀려야지 하고 들어갔거든. 96점 목표로. 근데 다행히 도형 문제는 맞췄는데 이제 강사가 돼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강사가 돼서 야 이렇게 그으면 돼 나도 모르겠어 할 수 없으니까 진짜 많이 연구를 하고 어떻게 기하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본 결과 보조선을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그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 그래서 오늘은 보조선을 어떻게 왜 긋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학기에 도형이잖아요. 약간 좀 위기감이 슬슬 느껴지죠. 그치?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왜 보조선을 거기에 그어야 되고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특강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내 생각에는 이 특강 1시간 반짜리여도 충분하긴 한데 우린 좋은가? 빨리빨리 집에 갈 수 있고 하지만 최대한 꽉꽉 채워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보면은 벌써부터 수업을 별로 안 듣고 싶은 내용들이 좀 있어요. 야, 이거는 쌤도 모른다. 논증기하랑 해석기하가 왜 논증기하고 왜 해석기하인지 모르거든. 근데 왜 써놨냐 그러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써놨어. 심지어 거기 있는 표현 한번 읽어볼래? 논증기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전통적 접근법으로 중에 쌤이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한 전통 뭐 이 정도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뭐다? 나도 모르지만 그냥 한번 있어 보이기 위해서 갖고 왔다 이런 얘기고, 실제로 얘들아 그 2페이지에 있는 논증기하학이랑 해석기하학은 나무위키에서 긁어온 거라서 뭐 신뢰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랑 오른쪽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논증기하랑 해석기하가 어떤 것이고, 야, 우리 논증기하랑 해석기하 중에 중요한 게 해석기하가 더 중요해요. 다시. 더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면서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과정은 해석기하야. 그래서 이제 얘는 뭐고 얘는 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봅시다. 우리 만약에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있다 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두 개의 변의 길이가 딱 봐도 같아 보이니까 같다고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한쪽 변의 길이를 루트 5라고 잡을게요. 나 분명히 되게 잘 쉬고 왔는데 목 상태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그냥 좀 봐줘. 그래서 얘가 루트 5고 밑변의 길이가 2라고 해보자. 그러면 너무너무 당연하게 요 정도 우리 레벨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그냥 너무 당연히 수선의 발을 떨궈서 얘네 둘이 선분의 길이가 같다고 1이라고 놓고 높이의 길이를 2라고 놓는다가 논증기하예요. 그러니까 도형 안에서 푸는 거. 요게 논증기하고, 해석기하는 어떤 거냐면 얘를 좌표 평면에 올리는 게 해석기하야. 됐죠? 그래서 좌표를 잡고 나서 풀어보자라는 게 해석기하라서, 야 그러면 되게 쉬운 게, 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에 선분의 길이 2자를 잡으려면 이 점의 좌표를 2,0이라고 잡고 시작하면 되게 편한 거잖아. 나 지금 어떤 선분 표시한지 알겠죠? 요만큼 선분을 그냥 여기다 표시한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 루트 5잖아요.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이 X축에서 그냥 곧게 올라가서 어디 찍어야 되지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봐봐. 얘가 0이고 얘가 2니까 여기 있는 딱 요 X좌표는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 1이겠고, 그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잡았을 때 난 지금 X좌표는 1인 거 알고 Y좌표를 모르니까 1,A라고 잡으면 이제 이 삼각형에서 요 위치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누구로? 루트 5라는 선분의 길이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됐을까? 그래서 이게 해석기하예요. 그래서 우리 갑자기 뭐 시작하자마자 10분 만에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시작해서 미안하지만 일단은 들어봐. 이렇게 푸는 건 약간 도형에 대한 센스를 키우는 방법이고, 요거는 무적이에요. 무적.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시험장 가서 안 풀리면 오른쪽 방법으로 푸는 게 맞아. 뭐라고? 씩 세워서 그냥 푸는 게 맞다는 얘기야. 깝치지 말고 그냥 못 풀겠으면 좌표 위에 올리세요. 됐지? 하지만 나는 도형의 신이야. 난 개 잘해. 그러면 앞에서처럼 그냥 도형으로 푸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기는 해. 그래서 일단 이런 얘기를 먼저 해놓고 시작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내가 자꾸만 뭐 풀어보라 그거 보라 시켜도 이해해라. 쌤 오늘 한 수업 내가 말할 분량은 1시간밖에 준비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수업 준비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수업 준비는 다 했는데 그냥 재밌잖아. 그래서 좀 시켜볼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거 혹시나 나는 미적2, 그러니까 뭐 전 교육과정에서 미적분까지 해가지고 덧셈 정리를 쓸 수 있는 건방진 친구들도 덧셈 정리 쓰지 말고 그냥 도형 안에서 풀어보세요. 이렇게 있어. y는 2x랑 y는 3x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요 큰 각을 알파, 작은 각을 베타라고 할게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x축이랑 이루는 각이 있잖아. 얘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각의 크기가 특수각처럼 나오거든. 됐어? 그러니까 물론 둔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한번 구해보는 거 시간 한 2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됐지? 그래서 우리 아까 저 내용 정리한 거 나중에 뭐 공간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방법으로 풀어도 괜찮고 뒤에 방법으로 풀어도 괜찮거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풀지 저 방법으로 풀지 한 번씩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거 말고 도형으로
오랜만. 뭐가 잘 안 보여? 아니야? 나 이번 달에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충격이야. 나 자, 해보자. 일단 이거 두 가지로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도형으로 풀고, 두 번째는 좌표로 풀어줄게. 가만히 있어봐. 왜 이렇게 정신사납게? 야 보자. 일단 첫 번째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도형 안에서 만드는 건데, 자 만들려면 이 모양에서 만드는 건 너무 빡세요. 그래갖고 둘 중 하나를 뒤집을 거야. 보자. 얘가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y는 2x 그냥 여기다가 표시하고, 여기 y는 2x야. 그러면 얘가 뭐였냐면 알파였냐 베타였냐, 베타였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각이 베타예요. 됐지? 그 다음에 얘를 뒤집을게요. 저기 있는 y는 3x 있지. y는 3x를 딱 x축 방향으로 뒤집으면은, x축으로 대칭해서 뒤집으면은 얘가 y는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3x면 여기가 알파예요. 이렇게 돼. 자 그럼 보자 얘들아. 여기서 알파랑 베타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 각이 개꿀이지.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이 몇 도인데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보조선 하나 추가할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마음에 안 들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을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잖아. 보조선을 네 맘대로 그어놓고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자. 자 여기 있는 이 점의 x좌표를 1이라고 잡으면은 얘가 1,2고 아래쪽에 있는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이다 까지는 우리 설명 안 해도 괜찮지. 그쵸? 그러면은 야 이거 그냥 선분 길이만 쓸게. 너가 5, 여기가 루트 10, 여기가 루트 5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거 눕힐게요. 어떻게 눕힐 거냐면은 보자. 이거 루트 5, 루트 10, 5짜리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루트 10, 루트 5, 5 이렇게 되겠죠. 그지? 다시 여기가 루트 5, 여기 루트 10, 여기가 5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어디가 알파 플러스 베타냐면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지?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거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잘 풀더라. 왜냐면 중학생은 요 보조선 긋는 게 좀 당연해져 있거든요. 그냥 경험상. 됐어. 다시 얘가 수직이야. 괜찮죠? 그러면 여기가 x, 여기가 y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두 개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요 직각삼각형 xy 루트 10과 x 플러스 루트 y 5짜리 보이지? 그럼 피타고라스 두 번 쓰면 x랑 y랑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x랑 y가 각각 얼마냐면 둘 다 우연의 일치로 루트 5로 동일해요. 그 얘기는 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라서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 45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135도와 같이 푸는 게 첫 번째로 논증기하학적 방법이다고. 개빡세죠. 사실 이렇게 푸는 풀이가 내가 봤을 때는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 됐지? 일단 들어봐봐. 요런 문제까지 나오진 않아요. 나 이거 내신기출에서 본 적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냥 말이 멋있으니까 멋있는 예제로 설명해야지. 그냥 그런 느낌으로 한번 설명한 거니까 일단은 도형으로 풀면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라는 얘기 하나 하고 싶어 갖고 온 거야. 됐죠?
됐지.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이거 말고 좌표를 잡아서 푸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좌표를 잡아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자, 봅시다. 우리 앞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만든 방법은 둘 중 하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가지고 그냥 반사시킨 거였어요.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만드는 방법이 자 여기를 y는 2x라고 그냥 그대로 두고 여기가 근데 나 왜 이렇게 자꾸 헷갈리냐? 베타였나? 베타였네. 얘가 베타입니다. 그리고요. 보세요. 여기서 알파를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이렇게 뒤집으면은 알파가 어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어딘가 알파랑 똑같은 각을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내릴게요. 수선의 발. 됐을까? 이게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얘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단은 해석기 하는 전부 다 뭐라고? 좌표를 잡아서 푸는 거예요. 그럼 좌표를 잡아서 풀 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거나 잡고 시작하면 돼. 얘 1,2로 잡고 시작할게. 됐지? 자, 보세요. 님들 여기서 수선의 발 떨궜으니까 얘의 기울기가 2란 얘기는 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얘기야. 맞지? 그 다음에 몇 콤마 몇을 지나는 1,2다리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봅시다.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수직 조건을 한번 쓰면은 요래 될 거고 1,1을 지나기 위해서는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되면 돼요. 됐니? 너무 어려워? 일단 들어봐. 이게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워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만 참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보조선 찍찍찍찍 긋는 거 하는 거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면은 a,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분의 5라고 잡을 수 있겠고 됐을까요? 자, 보세요. 얘들아, 요 삼각형 보이니? 요 삼각형? 내가 지금 색깔을 너무 하나씩만 쓰고 있으니까 요 삼각형을 보여줄게. 이 삼각형 보이죠?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인 거 보이지? 직각삼각형. 됐어? 야,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알파예요. 알파는 아까 기울기 몇 짜리 직선이었냐면 3짜리 직선이었지. 그치?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는 1대 맞죠? 3대 그치? 여기가 루트 10이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 얘가 아까 1인데 길이가 루트 5야. 됐지? 그러면 1대 루트 10이니까 까먹기 전에 쓰면은 여기 5루트 2예요. 그럼 뭐 구할 수 있겠어? A 값 구할 수 있겠죠. 어디랑 원점이랑 요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 2다라는 걸 이용하면 A 값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빨리 쓸게. 여기가 5고 여기가 P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싶은 건 OP의 길이가 5루트 2라는 걸 이용해서 A 값을 구해보면 A 값이 맞을 거야. 마이너스 5가 나와요. 됐지? 그러면 뭐야? 얘가 또 마이너스 5,5니까 45도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35도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해석기하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나 이거 그냥 교영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2학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도형으로 푸는 거, 두 번째는 좌표로 푸는 거. 좌표로 풀면은 좀 거지 같은 계산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무조건 풀 수 있어.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사실 다 좌표에서 푸는 거예요. 됐지? 또는 네모네모 프레임 안에서 푸는 문제들은 전부 다 좌표로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무겁냐? 우리 하나만 더 얘기하고 우리 이제 보조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예를 들면 우리 여기까지만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아직 쓸 공간 있지? 없어. 어떡해? 그러면 잘 한번 자 봅시다. 여기 이렇게 한번 보자. 얼마나 지금 힘들까? 도형이라 쉽지도 않은데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뭐 논증기야 해석기야 얘기하고 있고 보조선 특강이라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해주고 일단 여기까지만 참고 들어가 봐. 얘 지금 직사각형이야. 아니 뭔 소리야? 정사각형이야. 됐지?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을 갖고 왔고 여기에서 내가 선 딱 3개만 그을게. 선 3개만 그어가지고 요렇게 2등분 됐죠? 그 다음에 요렇게 2등분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 그을 거냐면은 여기 그을게요. 그 다음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여기 첫 번째
여기, 여기, 여기. 두 번째, 이 세 부분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보자. 그지 같죠? 계산이 세 개잖아. 그지? 일단 요거 한번 구하고 이거 한번 구하고 이거 한번 구해야 되지. 우리 지금 오늘 느끼고 싶은 게 뭐냐면은 논증기와 해석기와 중에 내가 뭐를 찾아서 쓸 것이냐인 거고, 이 문제는 지금 딱 누가 봐도 정사각형 프레임 안에 있으니까 얘 그냥 x축 y축 잡고 좌표로 푸는 게 훨씬 쉬워요. 됐지? 그래서 프레임 안에 있으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과 같이 내가 좌표를 잡기 굉장히 쉬운 것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냥 좌표를 잡아서 각각의 좌표를 싹 다 구한 다음에 넓이 구하는 신발끈 공식을 쓰는 게 가장 쉽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됐나요? 그래서 둘 중에 해석기하가 쉬운 편은 프레임 안에 있을 때가 훨씬 쉬운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은 우리 좀 그지 같은 논증기하 얘기는 끝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로 들어가서 보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보자. 4페이지에 그 보조선 원래 중등 교육 과정에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봐야 되는데 귀찮아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상한 얘기를 막 쭉 해주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보조선의 정의란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 4페이지 같이 봅시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형의 성질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원래 도형에 추가로 그리는 선을 말합니다 라고 했고, 뭐 예시로 이해하기라는 얘기는 뭐 상관없는 것 같고, 우리 기억할 점 볼래? 그 네 번째 네모의 기억할 점에 GPT가 나랑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 얘가 뭐라고 했냐면, 보조선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일 뿐 반드시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수험생들을 가장 빡치게 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될지 저렇게 풀어야 될지를 정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된다 이런 거잖아. 내가 봤을 때 내가 맞겠어 GPT가 맞겠어 하면 누가 맞아요? GPT가 맞지. 뭐 내가 맞아. 쌤은 그냥 멍청한 인간일 뿐이야. 당연히 인공지능이 맞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다 완전 대문자 T처럼 그냥 맞는 걸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반드시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관점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필수 보조선 정도를 정리해서 그냥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이런 보조선을 그어야 된다를 정리해 놓는 게 훨씬 공부할 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다고 해서 네가 모든 내신 기출에 나오는 문제들을 다 필수 보조선으로 해결할 수 있냐 그러면 아니, 가끔은 발상적인 문제도 나오기는 해. 근데 그거는 우리 이제 2학년은 미안한데 1학년은 어차피 이번에 내신 해봐서 알죠. 한 문제 틀린다고 1등급이 안 나오지 않아요. 그렇잖아. 한 문제 정도 틀려도, 그러니까 문제가 개쉽게 나오지 않는 이상 1등급은 나오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맞춰라가 필수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적어도 내신이 도형이 좀 그지같이 많이 나오는데 수능은 정말 원리에 입각해서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조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4페이지 밑에 적을 공간이 좀 있으니까 거기다 좀 적읍시다. 이것만 지우기 시작할게요. 와, 오늘 날씨 미쳤더라. 와, 미쳤던데 그냥 그냥 죽을 것 같아.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오늘 아침에 설명이었거든요. 그래서 후줄근하게 올 수 없잖아. 그래서 좀 예쁘게 하고 왔더니 나오자마자 후회했어. 근데 그때는 30도였는데 오늘 오후에 36도 돼. 그리고 비 올 것 같기도 하고. 야, 한국 빨리 떠야 될 것 같아. 빨리 너네들만 졸업시키고 떠야겠어. 자, 우리 보조선에 대한 얘기 딱 3가지만 할게요. 자, 우리 보조선 그을 때 3가지에 입각해서 긋습니다. 첫 번째, 정의.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성질. 세 번째는 관계. 이렇게 쓸게요. 요 세 가지 안에서 그으면은 다 맞아. 수민아. 자, 그러면 얘 지금 정의는 뭐냐 했을 때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어요. 됐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 현이라고 부르는 거 알지? 됐죠? 근데 우리 원의 정의가 뭐냐면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이고 그 같은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무조건 그어야 되는 게 다시 여기서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태도는 어씨 저거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이거 들어왔지가 아니라 내가 그을 때마다 이유를 대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간단한 보조선 하나 그을 때에도 왜 긋지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왜 긋냐면 원의 정의가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거니까 반지름 표시해야죠.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이 적혀 있으면 무조건 중심이랑 이어봐야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런 거 됐나? 여기 덥지? 그 다음 두 번째도 성질인데 성질은 뭐 이런 거야. 이것도 현이라고 부르자.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 금붕어처럼 까먹지 말고 요거를 그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누구도 해줘야 되냐면은 현은 중심에서 수직이 등분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거 표시해 주는 게 성질인 것 같아. 괜찮죠? 그래서 요거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하나만 더 그릴게.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떨군다가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써야 되니까 수직 이등분선을 떨궈야 되는구나. 와 같이 이유를 적으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관계는 원이 외접해 있어요. 이따가 할 건데. 그러면은 원 사이의 관계에서 외접해 있을 때 쓰는 가장 첫 번째는 중심과 중심을 이었을 때 접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셋 중에 내가 어떤 거를 써가지고 보조선을 그을 것인가를 이용해서 최소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조선 긋다 보면은 제일 문제를 돌아가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은 더럽게 풀어서 그렇잖아. 막 이거 그어볼까? 저거 그어볼까? 하다가 문제가 원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더러워지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보조선을 최소화하자는 이야기니까 요 세 개 중에 내가 무엇을 안 썼는가를 이용해서 보조선을 긋다 보면은 도형의 성질이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자. 우리 5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조선 특강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자, 우리 오늘 수업 구성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앞으로 내가 1번부터 시작해서 몇 번까지 있냐면 8번까지인가? 6번까지인가? 기억이 안 나요. 아까 와가지고 신나게 작성했는데 6번, 7번, 8번까지 있나 보다. 6번까지밖에 없네. 6번까지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주제의 첫 번째 문제만 풀어줄 거야. 나머지 문제는 님들이 그어볼 거예요. 사실 뭐라고? 오늘 거는 내가 설명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도 내가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긋는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1번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우리 1번 보자. 우리 5페이지에 있는 보조선 특강 첫 번째 특수학 찾기인데 이것도 사실 우리 중학교 때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각이라는 거는 알지? 30도, 45도, 60도와 같은 걸 특수각이라고 하고 특수각이 아닌 각이 나오면 무조건 특수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거 웬만하면 뭐로 나오냐면은 75도랑 105도가 나오면은 쪼갤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면 좋아. 그래서 얘랑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으로 쪼개는 거고 30도와 45도를 더한 특수각 두 개를 더한 꼴이구나 라는 것이나 아니면은 105도라는 거는 60도 플러스 45도로 이거 지금 특수각이랑 특수각이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다고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앞으로 5페이지에 얘 1번과 2번에 있는 거는 1번은 그림이 없고 2번은 그림이 있죠. 그러면 난 2번만 풀어줄게. 1번은 니네가 한번 이따 그리면서 풀어봐봐. 자 2번 근데 얘는 너무 뻔하죠. 그치? 자 이거 풀 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BC의 길이지. 됐냐? 그럼 BC의 길이 지금 쓱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오케이 지금 105도가 있으니까 수선의 발을 떨궈야 될 것 같아. 어떤 점에서? 점 A에서. 그지? 그러면 그거를 떨굴 때도 수선의 발을 떨궈야 되는 거가 나가 아니라 105도를 쪼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됐나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한번들 풀어들 보시고 우리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6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 6페이지는 딱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내접과 외접만 설명할게. 자, 보자. 우리 내접이랑 외접은 무조건 어떤 거냐면, 자, 중심, 그리고 중심, 그리고 접점. 이게 일직선 위에 있다가 중요한 거야. 됐나요? 다시 우리 아까 보조선을 긋는 세 가지의 기준이 뭐였냐면은 저거 세 개 중에 이것도 있었죠. 원이 두 개 있다면은 두 원의 관계를 보는 거지. 그렇지? 그럼 두 원의 관계를 볼 때 내접일 거라고 하면 원이 이렇게 크게 있을 때 안에 뿅 하고 접해 있는 거잖아. 그럴 때는 반드시 너네가 보조선을 그을 때 중심 체크하고 중심 체크하고 접점 체크하고 이렇게 이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마찬가지로 외접이라고 하면은 외접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해 있는 거니까 두 개의 원이 있을 때 사실 요거는 아까 했었어요. 그렇지? 중심 표시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접점 표시하고 이렇게 이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뭘 풀어볼 거냐면 1번을 풀어볼 건데 내가 왼쪽에다가 너무 친절하죠. 보조선이 몇 개 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직 표시를 몇 개 되는지를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시간이 좀 남아 그러면 2번도 한번 해보세요. 7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들 봐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잘 그리지 않아요? 우리 요 정도 그을 수 있는 게 사실 좀 어려운 건데 혹시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게 니는 강사면서 이렇게 하면 꼽다면 와서 한번 그려와봐.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거는 두 원이 내접하고 있으니까 다시 우리 반원도 원이에요. 그래서 내접하고 있으니 중심, 접점을 표시해서 연결하시고 그럼 하나는 뭐냐? 얘들아 이것도 좋다. 왜냐하면 얘가 큰 원 위의 점이잖아. 그지? 그리고 얘가 중심이잖아요. 이어야 된다면 그것도 괜찮아. 근데 그것보다는 원의 접선이 있으니까 중심에서 수선의 발 떨군 다음에 수직 표시 요게 조금 더 이 문제에 적당하지 않나 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두 개의 보조선이면 너 그 다음 수직 표시는 여기 일단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문제 풀었어? 우리 고2는 풀었겠죠? 왜냐하면 요거는 나랑 한 10번 한 거니까. 자, 여기 지금 원 3개 보이죠? 반원도 원이니까 하나, 그 다음에 요 원, 둘, 그 다음에 이 원, 3개지. 근데 지금 관계가 있는 게 누구랑 누가 있냐면 큰 원과 조그만 애, 큰 원과 중간 애가 내접해 있지. 그러면은 무조건 중심, 접점, 중심, 적점을 표시한 다음에 이으란 얘기야. 요렇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보조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조선은 당연히 내접하는 것.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배웠었던 요거 셋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수직 표시 왜? 얘는 원 입장에서는 접선이거든. 그치? 그래서 원과 접선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수직 표시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얘들아 이거 너네 사실 내가
조금 조심스러웠던 건 뭐냐면 이거 고의 기출이거든요. 안 외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외워서 내년에 아 이거 당연한데라고 푸는 것보단 그냥 한 번 정도만 복습하고 이거 왜 그랬지? 정도만 복기한 다음에 그냥 요 교재 갖다 버리지 마시고 굳이 여러 번 반복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암기가 되면 감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쌤이 저렇게 하랬지에 대한 감만 잡아놓고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이따가 풀자. 그 다음에 우리 9페이지에 있는 3번 원을 성질을 이용한 보조선을 한번 하고 우리 아까 7시에 시작했으니까 아직 시간 많이 남았네. 천천히 가자. 쉬고 싶어? 아니야? 왜 갑자기 너한테 물어봐? 원래 그래. 자, 우리 9페이지에 있는 성질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된다잉. 우리 어제 우리 주드래곤이 이거 다 정리해줬죠? 그치? 우리 주드래곤 강의 혹시나 어제 막 또 제끼고 안 들은 사람이 있으면 꼭 영상으로 받아서 보시고. 여튼 얘들아 그거 다 중등기 이하야. 내가 너네가 하도 거짓말을 쳐대가지고 안 배웠대. 그래서 어제 중학교 교과서를 뒤져봤더니 떡하니 있더라. 그래서 그거 전부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성질들은 그냥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알아두시고 우리 2번에 있는 저편각은 쌤이 쓰는 용어니까 그냥 하나만 설명해 주자고 하면은 왜 이름이 저편각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서 저편각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해요. 알겠지? 그래서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접선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 여기 현이지. 됐죠? 그래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과 요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꼭 좀 알아들 주세요. 아시겠죠? 그냥 이름만 저편 멋있지 않아요? 저편각? 그냥 뭐 원래 나는 좀 이 말이 맛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3번에 있는 할선 정리까지 됐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번을 풀 때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태도가 어떤 게 있겠냐면은 표지 좀 해보자. 거기에 각 하나 미안 보조선 한 개랑 각 표지 두 개. 우리 10페이지 보고 있는 거예요. 10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보조선 한 개와 각 표지 두 개라고 나와 있으면은 하고 있겠지? 나도 그래야겠다. 어딨냐? 이렇게. 이렇게. 내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거는 이번에는 요게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이 보조선 하나랑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있는 각이 같다라는 거는 꼭 표시하고 가셔라. 알겠지요? 네, 그래서 요 정도만 설명하면 나머지 5번까지는 너무 좋지 않니? 우리가 오늘 풀어볼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풀어보는 걸로 가고 자 우리 12페이지랑 13페이지에 있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잘들 하시더라고. 그래도 한 번쯤 읽어들 보자. 12페이지랑 13페이지에 있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들 보이시죠? 그래서 이 원주각의 크기가 90도가 나왔을 때 지름을 찾을 수 있다 정도만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읽을 시간 30초 드릴 테니까 한 번씩 12페이지, 13페이지 읽어들 보시고 나는 14페이지에 있는 내용 하나만 봐놓고 또 넘어갈 거야. 파이가 180도야. 미안해. 쌤이 중1까지 들어올 줄 몰랐어. 미안. 멋있지 않아? 뭐 박수라는 건 아니고. 진짜? 그래서 파이는 180도예요? 자, 그거 다 읽어봤을 테니까 14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보자. 사실 보조원 한 개 지름 표시라고 했지만 보조원이란 말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찾아봤어. 나중에 GPT한테 물어봐. 알겠지? 나는 잘 모르겠어. 여튼 그냥 이런 도형이 나왔을 때 원을 그릴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왔어요. 자 봅시다. 거기에 원 보이니? 보여요? 보여요? 거기 AQPR이 원에 내접하는 거 보여? 예스. 그래서 그거를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걔가 심지어 90도야? 그러면은 지름이 AP예요. 됐어? 그래서 거기까지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얘는 사실 고2 대표 기출이라 나도 외운 거야. 자,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그거 하나만 표시하고 가자. 우리 15페이지에 4번 있지? 4번에
OA 길이랑 OB 길이는 루트 5라고 표시해 주시고 AB 길이는 루트 10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내가 그거 지금 표시하는 걸 까먹었어. 미안해. 그래서 4번에 OA, OB는 루트 5, AB 길이는 루트 10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이따가 니네가 거기다가 원 긋는 거는 직접 한번 해보실게요. 어우 야 여기 문제 너무 많다. 16페이지, 17페이지에 7문제나 있네. 그지? 너무 좋죠? 일단 넘어갑시다. 너네가 이따가 다 풀 거야. 우리 18페이지에 있는 내저번은 사실 볼 건 별로 없어요. 그거 얘들아 표시 좀 해볼래? 사실 그거는 뭐 쌤이 지금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너네가 잘 하던데. 18페이지에 있는 거기에다가 보조선 2개만 체크해 보시고 직각 표시 2개 해보시고 닮은 삼각형 뭐 있는지 찾을 필요도 없어.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보세요. 걔는 이렇게 있을 때 뭐 여기에서 중심을 지나게끔 그렸으니까 쭉 나도 비슷하게 그려보면은 얘 하나 필요하고 얘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삼각형 때문이 아니라 접선 때문에. 원의 접선 그러면 닮은 삼각형이 3개 보이죠? 요거 제일 조그만 거, 그지? 그 다음에 중간 거 누워있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대자로 누워있는 거, 이렇게 3개가 닮음이다 라는 걸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직각삼각형 이미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건 것 같아. 요거 하나만 복습하고 갈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자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수직, 그 다음에 여기서 내릴 수선의 발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좀 피부에 와닿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가려고. 적을 시간 줄게. 일단 들어와봐. 일단 첫 번째, 여기서는 모든 보이는 삼각형이 닮음이다 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됐죠? 다시 여기 있는 삼각형 3개는 싹 다 닮음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됐죠? 뭐 두 번째로 뭐 이런 거 있지. AB의 길이의 제곱은 B 곱하기 여기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알지? 얘 지금 여기를 C라고 잡을게. 됐죠? 여기를 B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주로 여기 있는 PC의 길이를 대각에 소문자 붙여가지고 A라고 하잖아. 됐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는 뭔가 잘 모르더라고. 이 길이 대 요 길이는 C제곱 대 B제곱이다 정도 알고 있으면 좋아 얘들아. 왜 제곱의 길이의 B냐면 봐봐. 지금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닮음이지. B변의 길이의 B가 닮은 B죠. 근데 C 대 B지. 넓이 B는 C제곱 대 B제곱이겠지.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C제곱 대 B제곱이야.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이거 피타고라스 나와요. C제곱 플러스 B제곱이 A제곱이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는 거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직각삼각형 이미지 한번 봤고, 우리 마지막에 있는 수선의 발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아우 너무 수고가 많다. 사실 시험 끝나서 오기 싫었을 텐데. 우리 영덕고는 자발적으로 청명고네? 우리 청명고 미안. 청명고는 자발적으로 왔어? 아니면 어머니가 신청해서 왔어? 반반이야? 진짜 반반이야? 그럴 수 있죠. 자 우리 그래서 우리 19페이지에 있는 수선의 발에 대한 얘기만 하고 정리할게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 누워 있는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둔각삼각형이고, 자 둔각삼각형에서 여기에서 수선의 발, 그 다음에 시끄러. S반 조용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이 있어요. 왜 한숨 쉬고 그래.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길이 대 요 길이 대 이 길이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2대 3대 4라고 나와 있는 것 같거든. 다시요. 얘가 2대
요게 3대 요게 4다라고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이용해서 수선이 여러 개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얘들아, 수선은 높이야.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수단이에요. 됐지? 뭔 소리게? 이거 곱하기 2K가 됐죠? 이거 곱하기 3K가 맞지? 이거 곱하기 4K랑 똑같은 거지. 그죠? 다시 나는 2K랑 곱한 거랑 똑같아. 얘를 그냥 나 그거 ABC만 참고해서 갈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네. 그러면 2분의 1 싹 다 빼고 넓이를 계산할 때 A 곱하기 2K, 즉 얘를 밑변으로 잡았을 때의 넓이랑 그 다음에 B 곱하기 B를 밑변으로 잡았을 때 얘가 높이죠. 3K와 C를 밑변으로 잡았을 때는 4K가 밑변이니까 C 곱하기 4K가 동일해요. 그럼 이제 A와 B와 C의 길이비를 구할 수 있겠죠. 얘를 뭐라고 잡으면 L이라고 잡으면 A와 B와 C를 L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쓸게요. A는 2K분의 L이고 B는 3K분의 L이고 C는 4K분의 L이니까 A 대 B 대 C는 2분의 1 대 3분의 1 대 4분의 1이야. 그래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은 6대 4대 3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선의 발 나왔을 때는 넓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얘기하고 이따가 한 30분 정도 줄 거거든. 너네 이거 풀 시간. 그래서 보조선 이따 그거들 보시고 마지막에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푸는 요령에 대한 거 하나만 설명하고 마무리 지을 거야. 그래서 수업 듣느라 수고들 했고 지금 뒤에 시계 대충 50분이거든요. 그래서 8시에 시작할 테니까 좀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보자.